자, 안녕하십니까? 네. 자, 날씨가 좋습니다, 이제. 자, 여러분 교재에 임대주택 정책 77쪽이 되겠습니다. 자, 매년 또 출제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임대주택 정책에서 우선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 두셔야 될 부분이 있죠. 우선은 가격 통제 또는 가격 규제입니다. 가격 규제, 가격 통제란 용어를 우선 임대료 규제를 공부하기 전에 미리 알아두셔야 되는데, 특수한 목적. 자, 이 특수한 목적을 정부는 달성하기 위해서 이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함으로써 우리가 가격에 우리는 직접 개입을 함으로써 이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 규제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고 가격제 그리고 최저 가격제인데, 최저 가격제는 최저임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최저임금 제도가 최저가격제죠. 그래서 최저임금 제도니까 이거는 뭐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까? 중심 최고 가격제를 공부를 잘 해두셔야 되는데, 이 최고 가격제가 이제 배우시게 될 뭐가 있죠? 임대료 규제가 있습니다. 임대료 규제가 있고 또 하나가 분양가 규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잘 공부해 두셔야 되는데, 이때 임대료 규제를 임대료 한도제 또는 임대료 상한제라고 하는데, 자, 목적이 있겠죠. 그럼 임대료 규제의 목적. 자, 작년 시험에는요, 임대료 규제의 목적 개념 다 출제를 했었습니다. 임대료 규제하는 특수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은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목적에서 임대료를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임대료를 규제를 하는데, 그러면은 단기에는 임대주택 공급은 변화가 없다. 자, 단기에는 임대주택 공급은 변화가 없고요. 장기로 가면 어떻게 돼요? 장기로 가면 임대주택 공급은 변하죠. 변하면은 우상향이 돼요. 우선 단기와 장기가 이렇게 그림이 다르다, 공급이. 그리고 단기에는 공급은 이렇게 고정이 되는데 수요는 어떨까요? 단기에는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에 임차인은 이사를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사 가기 어려우면 기울기 급한 비탄력적, 이사 가기가 쉬우면 탄력적,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은 단기에는 이사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수요는 비탄력적인 수요 곡선인데요. 그럼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이 점이 균형이죠. 이 균형, 시장에서의 균형 임대료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 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60만 원이다. 너무 비싸다. 그래서 임대료를 낮춰줘야 되겠다. 그래서 60만 원이 너무 비싸니까 이렇게 규제를 해버려요. 얼마로? 40만 원으로 규제를 한다. 그러면은 이 40만 원 이하를 받아야 됩니다. 뭐 35만 원 받아도 관계없는데, 하여튼 40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빨간 선을 이상 받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규제 임대료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격이다. 최고 가격. 또는 임대료의 상한선. 임대료의 상한선이기 때문에 최고 가격이면서 무슨 가격? 상한 가격이죠.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 또 균형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또 최저로 오해를 할 수 있고, 또 상한이 아닌 또 뭘로?
하한 가격으로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 주의를 좀 해둬야 됩니다. 우선은 최고 가격입니다. 이 빨간 선이 법이 허용하는 법인에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격이라는 의미에서 여기서 최고라는 명칭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 규제는 가격 통제 중 최고 가격제의 일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임대료 수준을 규제하면은 균형 상태에서 규제를 했더니 어떻게 돼요? 이 가격 차이만큼 임차인은 이득을 얻으니까 수요는 균형 상태보다 단기에는 약간 증가를 해요. 그럼 이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이 뭐죠? 수요량인데 수요량이 공급보다 커요. 근데 어느 정도? 이 정도가 많아요. 단기에는요, 우리가 이동하기 어렵다 보니까 수요가 팍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증가해요. 그래서 이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상태를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초과 수요인데 작년 시험에 이것을 초과 공급으로 출제했어요. 이 지문이 작년 정답. 초과 공급이 아니라 뭐가 발생한다?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단기에는 초과 수요가 이렇게 적습니다. 자, 그러면 균형 임대료와 거래량을 곱한 규제를 하기 전에는 이 흰 부분이 임대인의 총수입인데 규제를 하면은 이 규제 임대료와 이 거래량을 곱한 이 빨간 면적이 총수입이죠. 그래서 우리는 규제를 하게 되면은 임대인의 총수입이 뭐한다? 감소해요. 감소하면 정부의 임대 수입에 대해서 부과하는 임대 소득세도 뭐한다? 이전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정부의 조세 수입도 감소합니다. 자, 그런데 이 노란 부분이 문제죠. 이 노란 부분. 이 노란 부분은 규제를 하기 전에는 원래는 뭐죠? 규제를 하기 전에는 임대인의 뭐가 돼? 임대인의 소득이었다가 규제를 해서는 이 부분이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 노란 부분이 규제를 하게 되면은 이 노란 부분이 임대인에게서 누구에게로? 임차인에게로 소득이 100% 재분배되는 효과가 있다. 100% 재분배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을 해둘 것은 임대료를 규제를 하면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하면은 곰곰이 생각할 거 맞는 지문이죠. 근데 시험에 나오면요 항상 또 고민을 합니다. 앞뒤 다 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런데 공급 뭐죠? 소득 재분배 효과는 있는데 공급량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단기에는 임대료 규제의 효과, 단기에는 임대료 규제의 효과가 충분히 뭐한다? 발휘된다. 임대료 규제의 효과가 단기에는 충분히 발휘돼요. 그래서 이 단기에는 임대료 규제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정치권에서는 뭘 해요? 임대료 규제, 전세금 규제, 가격 통제하자 하는데 문제는 단기에는 표 때문에 하자 하지만은 장기로 가면은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는 뭐다? 절대 반대를 해요. 반대가 벌써 몇 년이 30년 넘었어요. 정치권 얘기해도 정부는 안 돼. 나중에 뭘 한다? 노후화된 주택을 어떻게 돼? 재개발하기가 어려워져요. 도시가 빠르게 쇠퇴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부는 반대예요. 미국 뉴욕의 70%가 뭐예요? 임대주택이에요. 예? 상당히 노후화됐어요. 아직까지 재개발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럼 장기에는 뭐가 많아요? 부작용이 많다. 근데 장기로 가면은요 임대차 계약 끝난 사람도 들어올 것이고 또 어떻게 돼? 신규 임차인도 단기보다 더 많아지기 때문에 완만해요. 완만하면 뭘 바뀐다? 단기보다 좀 완만해요. 탄력적이래. 비탄력적이 뭘로 바뀌어요? 탄력적으로 바뀌죠. 자, 우선은 이 가격 차이만큼 임대인은 손해를 봐요.
손해를 보기 때문에 임대주택 시장에 자금 투자를 기피하고 기존의 임대주택도 비용을 투입을 해서 자가주택으로 개조를 해요. 그래서 임대주택 아닌 자가주택으로 개조해서 매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량은 뭐하죠? 감소. 단기는 공급은 변화가 없는데 장기적으로는 공급량이 줄어들어요. 공급은 이 정도밖에 안 되고요. 또 수요는 또 장기로 갈수록 이렇게 수요량은 이득이 많기 때문에 혜택이 많기 때문에 수요량은 단기보다 장기로 갈수록 더 많이 증가를 해요. 그러면 사회에서 필요로 한 양은 이만큼인데 실제는 이만큼 공급하기 때문에 이 크기만큼의 뭐가 발생하죠? 초과 수요가 발생해요. 자, 이 초과 수요를 봤더니 단기보다 장기로 갈수록 초과 수요는 더 많아지는데 이 초과 수요가 결국은 임대주택 부족량입니다. 이 초과 수요는 그만큼 임대주택이 부족한 건데 임대주택 부족한 양이 장기로 갈수록 많아지니까 임대주택 구하기가 저소득 임차는 더 어려워져요. 더 어려워지고 또 임대주택난이 장기로 갈수록 뭐다? 심화가 돼. 오히려 이렇게 상당히 문제점 많이 가져옵니다. 자, 그래서 또 초과 수요는 또 뭐를 형성하냐 하면요. 블랙 마케트라고 해요. 암시장. 여러분 암표 사보신 분 암표 생각하시면 돼요. 암시장이 형성된다. 웃돈을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암시장에서 이 공급량 수준에서 초과 수요자들의 경쟁에서 웃돈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수요 곡선과 이론적으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까지. 이 점이 바로 우리는 암시장에서 우리는 임차인들이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장 높은 최고의 임대료예요. 이까지는 지불할 용의가 있어요. 그럼 장기로 갈수록 오히려 시장에 뭐보다 균형 임대료보다 더 높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장기로 가면은. 자, 그리고 신규 임차인은 암시장에서 이렇게 높은 임대를 내고 시장 요 균형 임대료 더 높은 임대를 내고 기존 임차인은 요 빨간 규제 임대를 내기 때문에 이 임대료의 차이, 요 임대료의 차이만큼 뭐가 발생한다? 신규 임차인과 기존 임차인 사이에 장기적으로 소득 분배의 불균형을 심화시켜요. 장기로 갈수록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보다 더 불리한 위치에 놓게 돼요. 왜? 높은 임대를 내니까. 자, 그런 점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장기로 가면 어떻게 돼요? 요 빨간 규제 임대료, 암시장 임대료, 임대료에 대한 또 뭐가 형성되죠? 이중 가격.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이 또 장기적으로 형성이 돼요. 자, 임대인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 저하, 최근 25, 6회 계속 출제하고 있죠. 질적 수준은 저하되면서 임대주택을 둘러싼 주거 환경이 악화되면서 점점 슬럼화가 됩니다. 안 좋아지죠? 그런 거 보면은. 또 기존 임차인은 다른 지역으로 회사 발령 나서 이사를 못 가요. 왜냐? 이사를 가면 다른 지역 암시장에서 높은 임대를 내니까 이사를 못 갑니다. 계속 기존 임대주택에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하는데 교통시간을 이전보다 더 많이 허비하게 만들고 교통 혼잡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도 증가해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 못 가니까 기존 임차인들의 이주 기피 현상이 나타나면서 주거 이동, 이사 못 가잖아요. 주거 이동이 촉진되는 것이 아니라 저하. 이것도 한 4번 냈습니다. 주거 이동이 저하가 돼요. 기존 임차인의 이주 기피 현상이 나타나면서 주거 이동이 저하된다는 문제점이 또 있어요. 자, 그리고 하여튼 가격이 통제하면 뭐가 왜곡돼요?
여러분 가격이 통제하면은 가격 기능에 뭐를 가져온다? 왜곡. 여러분 시장에 가격 기능의 왜곡을 가져오거든요. 가격을 통제했기 때문에. 그럼 가격 기능의 왜곡이면요,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이 안 되잖아요. 균형 요건데 균형이 아니잖아요. 왜곡했으니까.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을 왜곡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당연히 뭐를 가져오죠? 자원 배분의 뭐를? 비효율성을 야기해요.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또 가격 기능이 왜곡이 되면서 야기를 시키게 됩니다. 장기로서 이렇게 부작용이 많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요, 규제를 안 하는 게 좋은데,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하여튼 규제의 역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로 가면은 하여튼 부작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우선은 기본적인 개념인데, 시험 문제의 출제위원들이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요, 임대료 규제예요. 모든 출제위원 규제에 다 강조하는데, 그래서 정답 질문을 임대료 규제에서 많이 묻습니다. 여러분, 임대료 보조 공공주택보다는 어디서 정답을 많이 묻는다? 임대료 규제. 여러분, 작년에도 그렇죠. 우리가 작년에도 정답을 여기서 물었습니다. 임대료 규제에서. 올해도 중요해요. 자, 두 번째가 뭐죠? 임대료 보조인데, 보조 가격에 앞서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규제 임대료가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높게 나타나면은 뭐가 돼? 이미 무슨 상태에 있어요? 이미 균형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 시장의 공급량, 임대료 수요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 그것도 시험에 한 4번 또 출제된 지문. 상당히 중요한 지문. 자, 임대료 보조 한번 볼까요? 임대료 보조의 목적은 뭐죠, 또? 자, 임대료 또 보조하는 목적. 임대주택 정책 두 번째. 임대료 보조의 목적은 말 그대로 또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보조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럼 보조는 뭐죠? 정부는 저소득 임차인에게 공짜, 무상으로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제도예요. 네? 그래서 뭐를?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예, 간접 개입이에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직접 개입이 아니라 간접 개입. 임대료 규제는 뭐죠? 임대료 규제는 직접 개입. 저기 직접 개입 적어놨죠. 간접 개입. 자, 우선 임대료 보조의 목적, 개념 우리가 설명을 했는데, 자, 거기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단기 효과, 장기 효과가 있는데, 이걸 여러분 그 말을 저는 그림으로 표현할 테니까, 그 말의 의미를 그림 보면서 이해를 해 두시면 돼요. 자, 수요, 공급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그림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 수단입니다. 자, P0, 현재 임대료와 거래량이 주어졌어요. 자,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임대료를 보조해주면은 보조금을 지급을 하기 전에 비해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뭐한다? 증가하죠. 임대주택 수요는 증가인데 중요한 조건이 뭐다? 공급은 단계는 변화가 없어. 부동산은 단계, 공급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은 변화가 없는데 수요가 증가하니까 현재 P0, 현재의 임대료 수준에서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뭐가 발생하죠? 초과 수요가 발생해요. 그러면 현재의 임대료 수준에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니까 수요자들의 경쟁에서 임대료는 P0에서 P1으로 뭐 한다? 상승을 해요. 그럼 임대료가 상승하면은
임대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은 임대료 상승에 따르는 뭐를 얻는다? 불로소득 초과 이윤을 획득해요. 초과 이윤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 나도 이윤을 누려야 되겠다. 공급이 되죠. 그럼 공급을 하는데 언제까지 공급되냐 하면요, 장기적으로 공급이 늘어나는데 원래의 임대료 초과 이윤이 제로 없어질 때까지, 원래의 임대료 수준까지 임대료가 하락을 할 때까지 임대주택 공급은 이렇게 증가를 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Q0에서 요 Q1만큼 임대주택 공급량은 증가한다. 작년 시험에 요걸 출제했죠. 임대료 보조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킨다. 이 지문 출제했어요. 맞는 지문. 자,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량을 증가시킨다. 감소 아니죠? 네, 주의 좀 해두셔야 됩니다. 자, 우선은 이 효과가 여러분 거기에 말로 나와 있고, 자, 그런데 우리 수요자에게 보조해 주는 게 있죠. 자, 여러분 수요자에게 보조해 주는 방식으로서 현금 보조 또는 이것을 뭐라고 하죠? 소득 보조라고 해요. 자, 정부가 저소득 임차인에게 임대료의 일부를 뭘로? 현금으로 보조했어요. 임대료 일부를 현금으로 보조해 줬으니까 현금 보조해 준 금액만큼, 예를 들어서 현금이 30만 원 보조해 줬다. 그러면 30만 원 자기 소득 더 많아지는 거예요. 뭐 저소득 임차인의 뭐가 증가하는 거예요? 실질 소득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요, 보조금을 지급을 하기 전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소득이 더 증가했으니까 보조금 지급 전보다 지급 이후에는 우선 임대주택 소비도 당연히 뭐한다? 임대주택 소비 증가하겠지 뭐. 임대주택 소비만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은요,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은, 자, 여러분이 보조 현금으로 받으면요, 여러분 저소득 임차는 라면도 먹고 싶고 짜장면도 먹고 싶고 쌀도 사서 먹고 상품 선택이 다양해요. 임대주택만 소비하는 게 아니에요. 임대주택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주택 이외에, 임대주택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주택 실질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임대주택 이외의 상품의 소비도 뭔다? 증가요. 그래서 현금으로 보조해 주면요, 소비자들의 상품 선택의 폭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소비자가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을 효용이라고 하는데, 이 효용이 가장 극대화돼. 효용 최고. 그래서 여러분이 물건 현물로 보조하거나 가격으로 보조해 주는 것보다 뭐가 좋다? 현금이 최고. 왜? 소비자가 상품을 소비함으로써는 만족, 효용은 현금 보조가 하여튼 최고입니다. 현금 보조. 자, 현금 보조가 우선 나오고, 그래, 현금 보조는 소득 보조입니다. 자,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 집세 보조라는 게 있어요. 집세인 임대료를 보조해 주겠다. 집세 보조를 우리는 임대료인 가격을 보조해 줬다. 자, 정부가 임대주택 계약을 맺어서,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임대주택에 가서 산다. 살 때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세를 보조해 주는 거죠. 집세. 자, 여러분 임대료의 일부를 집세로서 보조해 주는데, 그럼 집세 보조해 준 금액만큼, 여러분 현재 시장의 임대료는 60만 원인데 보조를 30만 원 해주면 자기는 얼마만 있으면 돼요? 30만 원만 있으면 되잖아요. 시장 임대료는 60만 원이지만. 그래서 집세 보조해 준 금액만큼 어떻게 돼요? 임대료는 본인이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싸 보이거든요. 상대적으로 하락, 싸 보이거든요. 집세 보조해 준 것만큼 임대료 싸니까 보조 받을 때 나는 임대주택 들어가서 살아야겠다 하겠죠. 그래서 임대주택 소비가 또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은
임대주택 소비가 보조금을 지급받기 전보다 더 증가해요. 임대주택 소비가 증가하면은 보조금 지급 전보다 임대주택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 효용도 이전보다 더 높아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수요자에게 보조하는 방식이에요. 자, 이런 방식도 있고 또 생산자인 건설업체에게 보조해 줄 수 있죠. 정부가 이 저렴한 금리로 건설 자금을 지원을 해주면은 이자 부담이 낮아져서 생산비가 하락을 해요. 생산비가 하락하면 건설업체는 장기로 갑니다.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량이 증가해, 장기적으로. 그래서 공급량이 많아지면 이전보다 임대료는 뭐다? 공급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이전보다 임대료는 하락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임차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어요. 누구에게 보조해 줄 때? 생산자에게 보조해 줄 때. 그럼 우리나라의 임대료 보조 제도는 뭐죠? 주택 바우처 제도. 자, 여러분, 주택 바우처 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임대료 보조 제도인데, 그래서 이 주택 바우처 제도는 일종의 주거 급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정부가 저소득 임차인에게 뭐를 지급한다? 바우처. 자, 현금으로 보조해 주지 않고 왜 바우처로 지급해요? 임대료 어떻게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우처로 지급하는데, 이 바우처를 우리 뭐라고 하냐? 교환권. 자, 여러분 상품권에 보면은 가격이 적혀 있는 그 교환권입니다. 쿠폰을 주는 거야, 쿠폰. 교환권. 그러면 바우처를 30만 원 지급을 했다. 그러면은 이 저소득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매월 임대료를 납부를 하는데, 이 임대료를 얼마? 우리가 50만 원 납부해요. 그러면 바우처 얼마가 있으면 돼? 바우처 30만 원 지급했으니까 본인은 현금 얼마? 20만 원만 있으면 얼마? 50만 원을 납부합니다. 예? 그러면은 임대인은 바우처를 받았으니까 이 바우처를 또 정부에 제시를 해서 정부로부터 현금을 지급받는 구조죠. 예? 그래서 이 공공주택은 임대료가 싸기 때문에 공공주택은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임대주택에 적용을 해요. 주택 바우처 제도는 민간 임대주택에 적용을 하고, 바우처의 대상이 되면 전국 어느 임대주택에 살든 관계없어요. 임차인의 주거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자가 아닌 저소득 임차인, 수요자 중심의 제도가 됩니다. 자, 바우처가 있고, 여러분 우리나라에는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있지만은 또 여러분 주거급여법이라는 게 새로 생겼거든요. 여러분 주거급여법이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이 주거급여법에 의한 주거급여의 개념, 그것도 보조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뭐를 준대? 대상자에게 뭐를 줘야 돼? 또 대상자에게 임차료 뿐만 아니라 또 수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든지 또는 수급품을 뭐한다? 지급을 하는 게 주거급여다. 주거급여법의 주거급여의 개념, 이것도 일종의 뭐다? 우리는 임대료 보조제도입니다. 자, 주거급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또 안 들어봤다 하지 마시고,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오면 뭐 또 안 들어봤다 막 만나. 자, 우선 임대료 보조에 대한 얘기고, 다음에 공공주택. 자, 공공주택은 유럽에서는 사회주택이라고 해요. 예? 여러분 공공이란 말 잘 안 쓰거든요. 유럽에서는 그냥 사회, 소셜, 퍼블릭이란 말 잘 안 써요. 예, 소셜, 예? 공공이라는 의미를 많이 없애버립니다. 유럽에서는. 그래서 공공주택을 공급을 하는데 조건, 공공주택은 또 누구에게?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공주택을 공급을 합니다. 주거 안정 목적으로 공급하는데 이때 조건이 뭐냐 하면요. 공공주택에서의 임대료, 공공주택의 임대료를 민간 임대주택, 자, 민간 임대주택에서의 뭐보다? 시장 임대료. 자, 민간 임대주택의 시장 임대료가 얼마죠?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다. 그런데 훨씬 싸게 20만 원으로 해서 공급을 해요. 훨씬 싸게 해서 정부가 공급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공급을 하면은 공공주택의 임대료와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가 서로 다르죠. 임대료에 대한 또 뭐가 발생하죠? 이중 가격이 발생해요.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을 형성시키면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데, 공공주택은 누구? 우리 LH에서 공급을 주로 하잖아요. 그래서 생산자 측면의 보조 방식으로 해서 공공주택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주택을 보조하는 방식은 생산자 보조 방식도 있지만 수요자 보조 방식 둘 다 있는데, 공공주택은 생산자 측면의 보조 방식, LH를 통해서 공급하거든요. 그래서 이 임대료 차액, 자, 이 임대료의 차액 얼마죠? 30만 원인데 이 임대료의 차액만큼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보조받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과거에 임대료 보조보다는 공공주택 정책을 주로 활용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공공주택 공급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공공주택 공급을 하려고 하니까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뭐다?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돼요? 공공주택 공급하는 건 찬성. 근데 내 지역에 오는 건 반대해요. 예? 여러분, 광명에도 반대 많이 하던데, 시흥하고 막. 예? 보금자리 주택 들어오는 거 반대해서 다 해제해버렸잖아요. 왜 해제하냐? 들어오면은 집값이 떨어진다. 단순 논리예요. 그래서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 차액이 문제죠. 그래서 이 차액만큼 임대료 보조 효과가 있는데, 여러분 시험 문제는요, 주거비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주거비용인데, 이 주거비는요, 주택 서비스에 대한 가격입니다. 주거비는 주택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뭐라고 한다? 임대료라고 해요. 이것을 보조해주는 효과가 있다. 이 지문을 제일 많이 출제를 해요. 공공주택에서는. 그래서 공공주택은 종류가 많아요. 우리 다 묶어서 공공주택이지. 그래서 공공주택 용어 하나 이제 여러분 배울 텐데, 자, 79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박스 2개에 우선 밑에 박스 공공주택 특별법에 보면 나오는 용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 많이 들었던 용어인데 이 전부가 공공주택이에요. 영구 임대주택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요건요, 소득이 가장 낮은 계층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입니다. 최저 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영구임대주택. 자, 국민임대주택이라는 것도 여러분 요것도 많이 들어본 거죠. 국민임대주택. 요것은 소득이 약간 영구보다 높아요. 저소득 서민입니다. 저소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요거는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영구는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이고, 국민임대주택은 30년 이상. 행복주택, 요것도 요즘 신문 공고에서 신청하라고 많이 나오고 있죠. 행복주택은 젊은 층이에요. 우리가 대학생,
직장 초년빈이죠.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여러분, 행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민간임대주택이 아니에요. 공공임대주택이지. 자, 장기전세주택, 이 용어가 2번 출제가 됐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인데, 전세 계약의 방식 밑줄 그은데, 여러분 옛날에는요, 요게 20년 여기에 있었거든요. 20년 딱 법에 20년이라는 게 명시되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옛날에 그냥 전세 계약의 방식입니다. 분양 전환, 여러분 요즘 신문 공고 보면요, 뭐 10년 임대 후 분양 이런 용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 임대 후에 분양 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것도 뭐 요즘 우리 아파트 분양할 때 보면 많이 나오는 거고, 또 요즘 뉴스 보니까, 그저께 뉴스 보니까 여기 나오대. 기존 주택 매입 전세를 해서 뭐를 한다. 이 저소득층에 공급하겠다. 뉴스 많이 나오대. 몇 가구 이렇게 해서. 거기 보니까 기존 주택 매입 임대주택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존 주택을 여러분 일반 기존 주택이 있어요. 이걸 매입을 하는 거예요. 기존 주택을 매입을 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는 누구에게? 수급자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 이제 매입을 하지 않고 전세를 하는 거죠. 그럼 기존 주택 전세 임대주택은 전세라는 말 들어가거든요. 매입이 아니에요. 기존 주택을 빌리는 거예요. 예? 임차하여 누구에게? 요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아닌 저소득 서민에게 다시 빌려주는 거예요. 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용어들이 새로 생긴 용어들이 있으니까 좀 주의해 두시고, 자, 올해 바뀌는 게 있죠.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자, 그 용어는 7월 17일 시행입니다. 자, 지금 올해 2018년 7월 17일 시행하는 용어입니다. 시행하는 용어. 자, 우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는 용어가 새로 들어옵니다. 과거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을 하여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입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이번에 도입되는 용어입니다. 용어 이제 또 2번, 3번도 용어가 바뀌었어요. 옛날은 중공공임대주택인데 그게 없어져서 뭘로 바뀌었어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바뀌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자, 밑줄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 이거 주의해야 되겠죠.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몇 년? 8년, 10년이 아닙니다.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단기 민간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이번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말하고요. 임대사업자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아닌 자입니다. 공공주택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한 호, 1호 이상의 민간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등록하는 자를 임대사업자라고 합니다. 자, 주거지원 대상자 용어가 이번 처음 들어왔는데,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복합지원시설도 이번에 도입된 용어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경제활동, 또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자, 이런 것을 이제 이번에 도입이 된 용어들입니다. 여러분,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은요, 용어가 바뀌면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원래. 확인 또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가 과정. 자, 여가 과정이 이제 나오는데, 자, 여가 과정 거기 보시면은 여과는 뭐죠? 필터링이라고 하잖아요. 필터링인데 그냥 번역을 해서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과라는 것은 주택의 순환되는 형상. 토지 위에 있는 주택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할 수 없어요. 그럼 순환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사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사를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빈집이 있어야 돼요. 공가가 연쇄적으로 나타나야 뭐가 발생하는 거죠? 여과 과정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과 과정이라는 것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주택의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요. 자, 여러분 뭐죠? 분양받은 주택이 20년 지나면 노화되고, 또 노화된 주택을 재개발해서 어떻게 돼요? 앞에처럼 재개발해서 새 주택 만들 수 있죠. 변화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주택의 질적인 변화와 고소득층 가구, 저소득층 가구의 이동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을 우리는 여과 과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득 계층에 따라 주택이 상하로 이동하는 형상입니다. 그런데 여과 과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두 가지를 보시면 하나는 상향 여과, 또 하나는 하향 여과인데, 이 용어가 또 시험에 지문으로 많이 출제를 하는 용어잖아요. 상향 여과, 하향 여과. 자,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을 저급, 저가주택으로서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주택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돼? 비용을 투입을 해서 뭐 하죠? 수선 또는 재개발, 수선 또는 재개발을 해서 고소득층, 상위 계층의 소득 계층에게 이전되는 형상을 우리는 상향여과다. 그럼 상향여과에서 시험에 3번 정답 물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주택의 상향여과되는 과정은 소득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저가주택이라는 수요가 감소되었을 때 뭐가 나타난다? 상향여과의 형성이 나타난다. 감소가 포인트죠. 시험에 증가로 3번 출제했습니다. 하향여과는 여러분 여과 과정의 일반적인 형상이 하향여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자들은 하향여과를 또 다른 용어, 능동적인 순환이라고도 해요. 능동적 순환. 그래서 이것은 뭐죠? 일정 수준,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일정 수준 이상 고급, 고가 주택이 물리적, 기능적으로 쇠락을 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그래서 노후화가 돼서 더 이상 고급 주택 기능을 제공해 주지 못하면 누구에게 팔리는 거예요? 저소득층에게 넘어오는 형상을 하향여과라고 해요. 하향여과. 용어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주거분리가 나오죠. 자, 주거분리는 도시의 역사적인 발달 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내에서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고소득층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가 되고 있는 형상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외부 효과가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주는데, 이 정의 외부 효과로 인해서 발생하는 편익, 이익은 추구를 하려고 하고, 또 부외부 효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 주택가격이 하락한다는 이 피해는 피하려는 동기에서 나타나는 형상이 주거분리 형상입니다. 자, 그래서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거지역을 저급주택지역이라고 해요. 자, 저급주택지역은 주거 환경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가 하락을 하는 뭐가 발생하고 있죠?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지역이에요. 자, 그럼 이 지역에서 수선하는 비용과
술이 수선한 이후에 가치 상승분을 비교하면 어디가 수선 후에 가치 상승분은 거의 없어요. 부위외부 효과로 인해서 뭐가 많이 들어요? 수선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때는 비용을 투입을 해서 수선을 하려고 하지 않지. 수선을 하지 않으니까 저급주택 지역은 계속 뭘로? 저급주택 지역으로 남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와 반대로 우리는 고급주택 지역, 고소득 중주거 지역은 우리 양호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서 여기는 뭐가 발생하죠? 정해 외부 효과가 발생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죠. 자, 그러면은 이 저소득층 가구는 정해 외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고소득층 주거 지역 가까이 위치하여 입지하기를 뭔다? 선호를 하죠. 예? 선호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고급 주택 지역에서 시간의 경감에 따라 노후화가 되는데 그때 수선 비용과 수선 후에 가치 상승분을 비교하는데 뭐가 더 커요? 수선 비용보다 수선 후에 가치 상승분이 크면은 뭘 한다? 비용을 투입을 해서 뭘 해요? 수선을 하겠지. 수선을 하게 되면 뭘로 간다? 어떻게 돼? 계속 고급 주택 지역은 뭘로? 고급 주택 지역으로 남는 경우가 있다. 저급 주택 지역은 저급 주택 지역, 고급 주택 지역은 고급 주택 지역으로 남는 경향이 있다. 지금은 아직 재건축 안 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우리나라 부의 1번지가 압구정 현대아파트인데 그걸 옛날에 저희들이 7년 전인가? 8년 됐나? 8년. 한 7년, 8년, 한 8년 전에 처음 재건축하겠다고 해서 저희도 컨설팅을 해줬었거든요. 변호사 오라고 해서. 근데 그때 가치가 어느 정도 될 거냐. 그것을 이제 한번 뽑아봤어요. 무조건 해라. 그래서 방법까지 저희들이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일본 녹봉기까지 갔다 와서 이제 해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무슨 재건축 부담금 때문에 좀 하는데 거기가 녹봉기 형태 개발할 거예요. 엄청나게 가치 오르지. 그러니까 주변 청담, 여러분 옥수 전부 다 오르는 거예요. 가격이 오른 이유가 있어요. 압구정 하나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고급 주택이 하나가 똘똘한 게 하나가 주변 가격을 다 올려버리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게 재건축을 묶어서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죠. 왜? 그래야 비용이 적게 드니까. 예? 할 때 한꺼번에. 예? 그래야 개발하기가 쉽거든요. 지하 개발을. 그래서 항상 그런 걸 잘 염두에 둬야 돼. 비용 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예? 따로따로 하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하려면 한꺼번에 해서 도로망도. 근데 이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가끔 수선 비용보다 뭐가 더 높아요? 수선 후에 가치 상승분이 크면은 이런 경우는 고민을 좀 해야 돼. 시험 문제 나올 때요. 지문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급주택 지역에서 수선 비용보다 수선 후에 가치 상승분이 크다고 해서 항상 수선 또는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면 또 고민해요. 이게 맞는 지문인지 틀린 지문. 항상 아니다. 국어 시간에 부분 부정. 전체 부정이 아니야. 부분 부정. 그 말은 수선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걸 해석이 안 돼요. 보면은. 그러니까 수선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아까 저급주택을 수선하면 뭘로 간다? 상향여가. 수선을 통해서 상향여가 과정이지. 상향여가 과정을 거쳐서 저급주택 지역이 뭘로? 고급주택 지역으로 변할 수도 있다. 이건 좀 드문 경우지.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문 경우. 근데 수선을 하지 못하는 경우죠. 그럼 계속 뭘로 남죠? 저급주택적으로 남지. 그럼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수선을 못하는 이유는 저급주택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이 뭐하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저소득 문제 때문에 비용을 부담을 못해서 결국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여기서는 어떻게 돼? 만약에 수선 후의 가치 상승보다 수선 비용이 크면요. 여기는 깔끔해.
고소득층은 돈이 있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양호한적으로 팔고 이사 가면 끝. 팔고 새 주택으로 이사 가면 끝. 환경이 좋은 쪽으로. 그럼 파는데 누구한테 팔아? 고소득층 이사 가는데 자기들이 여기 살 일이 없지. 누가 사는 거야? 예? 저소득층이 사겠지. 들어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뭐죠? 고급 주택이 저소득층에 넘어오는 현상이 뭐죠? 수선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수선을 하지 않을 경우에 넘어오죠. 뭐죠? 하향 여과. 상향이 아니라 고급 주택이 저소득층이 넘어오는 건 하향 여과인데 어떤 지역에 새로운 요소가 이렇게 들어온 거, 개입을 하는 것을 전문용어로 침입이에요. 들어오는데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팔고 들어오고 팔고 들어오고 계속 들어오면 점점 세월이 갈수록 고급 주택 지역은 뭘로? 노후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저급 주택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 새로운 요소가 침입을 함으로써 그 지역이 다른 종류의 토지 이용으로 바뀌는 형상을 우리는 천이 또는 계승에 이렇게 어떤 지역의 여과 과정에는 침입과 계승의 논리가 이렇게 적용이 돼요. 자,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건데 문제는 저급주택 지역 경계 가까이는 고급주택은 어떻게 돼요? 고급주택은 망했지. 부예예보 효과인데 여기는 고급주택 건축 비용에도 고급주택 가격이 미치지 못해. 그러니까 여기는 아이고 여긴 잘못 지었네. 빨리 팔고 도망가야 되겠다. 정상 가격보다 싼 건 싸게 팔고 가야지. 할인 되어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런데 문제는 고급주택 지역 가까이에 있는 저급주택은 어떻게 돼요? 양의 어떻게 돼요? 정의 외부 효과를 누리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저급주택 그 정상적인 가격보다 프리미엄 받고 더 높게 팔려고 할 거 아니에요. 여기는 프리미엄이 붙어요. 할증료. 네, 프리미엄, 할증료가 붙어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자, 이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또 여러분 문제 풀다 보면요. 불량주택이라는 용어가 가끔 나와요. 불량주택은요. 저급주택, 저가주택이라 생각하면 돼요. 가난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택. 가난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택을 불량주택인데 이걸 저급주택, 저가주택과 다 비슷한 말. 불량주택의 문제는 말 그대로 뭐죠? 우리는 소득이 낮기 때문에 생기는 소득의 문제지 주택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불량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높이면 돼요. 소득이 낮기 때문에 생긴대. 소득 높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다보스 포럼 같은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는데 다보스 포럼에서 앞으로 제4차 산업이 진행되면요. 1차, 2차, 3차 이런 혁명이 올 때와 달리 4차 산업혁명이 오게 되면은 더 급격하게 여러분 엘빈 토플러의 정보화 시대보다 더 급격하게 변해서요. 빈부격차가 지금보다 2배 이상 격차가 벌어진다. 빈부격차. 그래서 앞으로 이 빈부격차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더 심각하게 발생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번 어떻게 돼요? 저급주택에 살던 사람은 위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점이 앞으로 문제가 많을 것이다. 그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상당히 이제 요즘 세계적 화두입니다. 빈부격차 문제. 자, 그런 내용에서 원래 여과 과정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잠시 쉬고 분양가 상을 드리겠습니다.